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질 고음량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권순욱입니다. 동북아 정치경제연구소 하성주입니다. 네,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오늘 원래 4시에 하기로 했다가 연기가 됐어요. 어디 다녀오셨죠? 그렇죠. 원래는 지난주에 하기로 했었죠. 네. 예. 지금 3시 반에 중앙지검 갔다 오는 길입니다. 잠깐 마이크 조금 더. 예, 마이크로. 제가 지금 기운이 축 빠져갖고.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작게 하시려면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알겠습니다. 하시면, 예. 중앙지검에 볼 일이 있으셨으면 뭐 어디 고소장을 제출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우리 많은 네티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지난 3월 7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죠.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 1시간 반 전에 9시 반에 정봉주 성추행 의혹이 있다. 라고 하는 기사가 이제 프레시안에 대대적으로 나가고, 지금 7일 동안, 이른바 이제 미투 운동에 또 정봉주 걸린 거 아니냐 하는데 10일 동안,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지금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7일을 아마 한 70년을 산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이 7일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럽게 7일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이 무척 악의적이다. 그러니까 팩트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기사가 처음부터 무엇을 의도하고 스스로 기사가 자꾸 자기 부정을 하면서 가는데 이런 것 자체가 허위사실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기사 내용에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이런 이제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언론사 5군데 언론사 네. 6명 기사를 5개 언론사 6명의 기자. 그렇죠. 예. 상대로 고소장을 지금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제 네.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2군데는 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그리고 나머지 4군데는 출판물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예, 의한 명예훼손. 그렇죠. 예. 예. 사실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시던 날 예. 원래 선언하고 나서 우리 여기 스튜디오 오시기로 했었어요. 그날 그죠? 오후에 오기로 했죠. 그러니까. 3시에 약속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방송이 펑크가 하나 난 거지. 우리도 피해자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때 1시간 반 전에 기사가 나오는데 너무 충격스럽더라고요. 그 전날 또 전화도 한번 왔어요. 근데 전화 왔는데 기자들하고 만났다가 이제 피곤해갖고 일찍 잤는데 밤 한 11시 50분쯤에 다그치듯이 전화가 오고, 또 카톡도 어제 제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 카톡도 본 사람들도 또 이게 약간 빡쳤죠. 네. 너무 고압적으로. 보통 기자들 다 그럴 거라고 오해할까봐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통 기자들 그렇게 진짜 거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권 기자님도 올해 이 언론 이 바닥 네. 밥을 먹었지만 주진우가 그거 보고 그래. 나도 이렇게 건방지지 않다. 네. 나도 기자로서 상당히 보통은, 건방진 네.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건방지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런 거죠. 그때는 카페룸이라고 문자가 와요. 카페룸에서 이러이러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죠? 허위사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거긴 분명히 카페룸으로 오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기사 날 때는 호텔에서 룸이라고 표현해요. 호텔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방이잖아. 룸이 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 2차 기사를 보고 2차 나가는 또 다른 언론들은 호텔 룸으로 다 표현하고요. 심지어는 호텔 방으로 표현하고요. 호텔 객실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건 의도적으로 오역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냄새를 확 풍기는 그런 단어 선택. 그러면 네?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기사 받아 쓴 게 3천 기사가 넘어가요. 우라카이 한 기사. 우리가 소위 이제 100개 쓰기 기사를 우라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틀 연속 양대 포털의 실검 1위를 이틀을 장식을 합니다. 실검 1위 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멘붕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이 삶에 있어서 이런 멘붕은 느끼다 처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룸이라는 단어 딱 보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이제 렉싱턴 호텔 하면요.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 기자들,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렉싱턴 호텔에 그 1층, 2층 거기에 룸이 있었나 하고 기억을 막 되짚어 봤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런 최초의 기사에 나온 그런 분위기의 룸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뭐 기억을 더듬는 예. 걸 해봤는데, 그만큼 그 단어 선택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악의적이었다고 오해를 보는 거지. 불러일으킬 수 있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의적이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악의적인 오역을 유도했다. 그런데 일단 예. 그 악의적인 오역이라 하더라도 음. 그냥 대놓고 맨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예. 그 A씨한테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일단 1번 질문입니다. 만났냐? 일단 이거 먼저 예, 해야지. 그날 12월 23일이든 24일이든 그때 만난 적이 있으신지. 없습니다. 일단 없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분들이 여기 나간다 그러니까 좀 그 조심해서 발언하라 그래서 그거는 저에게 지금 그 답변 안 하는 게 이제 이틀 동안 그 두 번에 걸쳐서 충분히 이제 입장을 네네. 밝혔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고소한 것은 언론의 그런 그 허위 보도 네. 그 부분을 한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은 그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더 이상 안 나가는 게 옳겠다. 예. 그렇게 되니까 또 갑자기 우리가 공격적인 질문이 확 죽어버리는데. 일단은 뭐 좋아요. 그 검찰에다가 이제 고소장 제출했으니까 이제 검찰이 이런저런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하면서 예. 이제 확인을 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면 프레시아는 좋아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요 얘기를 갖고 기사 쓰면서 말꼬리 잡고 그러니까 진실 공방으로 가면 처음 터트린 데는 이거거든요. 이미 정봉주는 정치적으로 확 저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날 기사가 나간 날 실검 이틀 동안 1위 하면서 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확산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반박 성명을 1차 반박 성명을 할 때는 실검에 아예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2차 반박 성명을 할 때는 실검에 잠깐 한 1시간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오냐면 우리 온라인의 덕후들, 그다음 우리 이제 지지자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게임이 끝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장삼이사 이 TV 보고 계신 50대, 60대 TV만 틀어놓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오프라인까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내용들, 진실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소기의 목적을 거둔 거예요. 거두고 그냥 나중에 와갖고 뭐 진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진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인식이 중요하다. 인식의 측면에서 그 사람들은 성공을 했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봉도사님 혹시 예. 그 언론하고 이렇게 정말 한번 각 세운 전례가 있었나요? 전에 낙검사 할 때 조선일보하고 했는데 예. 오히려 조선일보처럼 이렇게 이제 큰 언론사들은 저처럼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치적이나 뭐 그 일반 국민들에게 그 인지도가 있어도 자기들은 헤비급인데 네. 나는 한 팬텀급이나 플라이급쯤 되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도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몸집 키워줄 필요 없다. 이런 게 그렇죠.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조중동한테 야 이 개새끼들아 하고 욕을 해도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안 해요. 저를 고소당하고 예. 싶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프레시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봉주 같은 나름 정치적으로 인지도 있는 인물을 잡으면 좀 자신들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져보는 거죠. 무척 조심스러워요 지금. 예. 예. 그 사실 지금 사태를 보면은요. 네. 그 프레시안이 뭐 말 그대로 자기들 말로는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단독 특종을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그 꽤 잘 나가는 정치인, 굉장히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정치인의 뭐 어떤 치부를 갖다가 자기가 단독 특종을 했다. 이러면 사실 언론사로서는 그야말로 대특종이고 어마어마한 언론사의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거기 댓글에는 뭐 1000개 중에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뭐
비난하는 댓글로 예. 이렇게 이루어지고 엄청나게 지금 반발이 있는데 많이 사실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 사실 프레시안의 상황에서 봤어도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사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망 정치인의 어떤 그 치부를 드러내는 단독 특종을 했는데 오히려 언론사가 뭐 완전히 망조 직전까지 이렇게 몰리고 있는 거. 그 이런 점들이 참 요번 사태에서 저희들 뭐 제3자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신기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얘기할 때 다들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지금 이제 미투 네. 운동인데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미투 운동을 반대하는 거냐. 이런 프레임에 딱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이 그 과정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저항을 못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이제 너무 그 약간의 지고지순한 어떤 대의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딴지 거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제 3월 7일 날 보도가 되자마자 그날 이제 아주 가까운 캠프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그 한 음식점에 그 이제 홍대에 있는 식당에서 한 그 10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 대처계를 했는데 거기서도 1대9로 이거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인식이 중요하고 지금 미투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파도가 세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인정하고 피해야 한다. 90%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가까이 있는 분들도요? 가까이 있는 분들. 왜냐면 워낙 이 그 열풍이 세니까. 그럼 미투 운동을 또 자칫 잘못하면 미투 운동을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최근에 한 20-30년 전 건 때문에 그 모든 활동을 다 포기한 한 그 이제 꽤 유명한 연예인을 측근이에요. 바로 옆에서 지켜왔던 사람이 자기 친구가 거의 병원에 가서 막 죽어가는 지경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그분은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근데 10%밖에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 이틀 동안 근데 상황에 가면서 난 그래서 네티즌 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네티즌 분들이 막 그때 자료를 갖다 주면서 2011년 12월 23일, 24일 날 당신 어디에서 뭐 있지, 이런 자료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진이 있지, 나 당신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내가 당신 사진 찍은 거 있는데, 기사 나온 거 있는데, 뭐 했지가, 이게 그때 저는 감옥 들어갈 때기 때문에 머리가 확 뻥해갖고, 정말 기억이 한순간에 공백이 왔어요. 멍할 때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그때 또 어머니가 막 쓰러지시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기억의 조각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는데 정말 우리 네티즌 분들, 우리 지지자분들이 너무 고마운 게 다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막 진짜 제가 시금을 전폐하고 있는데 시금을 전폐하고 찾는 것 같아, 자료를. 이런 자료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냈지 할 정도로 자료가 막 오면서 기억의 조각들을 하고 우리 이제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기억을 더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조각이 맞춰져 나가는 과정이 2-3일이 걸렸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1차 보도 그 반박문 내고 또 내고. 근데도, 그래서 2차 보도 낼 땐 그 시간, 사진 이런 게 다 우리 그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에 뭐 시간까지 찾아내고 네. 어디까지 가고 있었다. 야, 이분들이 물론 저를 믿어주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정말 우리 지지자들 네티즌 수사대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일처럼 그렇게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한 구성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이게요. 7년 전 일이면 솔직히 기억 못해. 저도 전혀 내일이라도. 기억 안 납니다. 저도 기억 근데 안 그때 납니다. 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하고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 당시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왼쪽 코피가 퉁 터져요. 그 한겨울에 추운 게 이게 코피가 터져서 뇌졸중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충격이 올 정도로 겁이 덜어나더라고. 그러고 나서 2-3일 동안은 막 이리저리 김총수하고 다니고 주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사관들이 잡으러 왔었어요, 그때. 왜냐면 이제 유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걸 끌고 가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자기들 이제 이게 그 목표가 달성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피해서 다니느라고 결과적으로 26일 오후 1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날 확정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날 늦은 시간에. 그게 막 피해 다닐 때요, 그때. 자, 제가 그날 예.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나는 날 저도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딱 납니다. 이제 얘기하니까. 제가 그날 김어준 총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 이제 유죄 확정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김 총수가 그때 상황이 워낙 이렇게 좀 이제 그 약간 긴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나중에 일단은 뭐 저거 하여튼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저도. 여튼 그렇게 하고 같이 뭔가 움직여야 된다. 예. 그래서 바빠서 길게 통화 못 하겠다 해서 전화를 김총수가요? 끊었거든요. 예. 네. 왜냐면 그 친구들도 너무 당황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리고 감옥을 안 갈 거라고들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다 그렇게 예상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 이거 얘기하니까 정말 그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게 이번에 정말 위력을 좀 느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각각의 그 조각조각을 모으기 예. 시작하니까 모자이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모아서 하나의 모자이크를 만드니까 23일, 24일 있었던 그 일들의 시간 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지성하게 되면 좀 이성적이잖아요. 네. 그게 집단지성이죠. 뭐. 예, 근데 공동 진짜, 작업하면. 진짜 이번에는 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좀 차가운 이성의 말보다도 우리 막 광화문에서 이렇게 막 추운 날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좀 희망이 생기겠구나 하면서 지난 우리가 16년, 17년 촛불을 들었을 때 왠지 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오뎅집 뭐 그때 또 소주도 많이 파는데 네. 그때 우리끼리 한 7, 8명, 10명씩 모여 앉아갖고 소주잔 나누고 초들고 이럴 때 오는 따뜻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막 인터넷에 엄청나게 몰려드는 것 같은 게 느낀 게 그때는 이기고 지구가 아니다.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믿어준다라고 하는 게 네. 너무너무 그렇죠. 지금도 고맙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정치신세계 이 마이크를 빌려서 너무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정치신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네. 그나저나 이렇게 이제 따뜻한 분위기가 됐으니까 좀 더 이제 싸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잠깐만. 예.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 그 A 기사에 등장하는 A 예. 씨 예. 특정이 됐습니까? 오늘 고소장에요. 예. 특정을 못했습니다. 그 A 씨는 아직도 지금 누군지 아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예. 그 사람 이름으로 해갖고 카톡이 와요. 어제 이제 그래서 카톡 내용을 그 캡처한 거 공개를 했는데 근데 또 이제 변호사들은 역시 법률가니까 그 A가 이 A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특정을 안 하더라고. 맞아. 그 사람 이름은 같은데 이름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뭐 전화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걸 갖고 막 갑론을 받고 논의하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특정을 못 하고 들어가죠. 고소장에는. 예. 그거는 결국 검찰이 특정을 검찰이 해야 몫이고, 되겠네요. 예. 그 지금 사실 누구라고 추정은 되는데 네. 우리가 그 고소장에는 특정을 못 했죠. 예. 남튼 이분이 그 실존하는 인물이고 예. 지금 프레시 안에 계속 기사를 썼던 서울이 기자와는 다른 분인 건 확실하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댓글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는 뭐 의문들이 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A 씨와 서울이 씨가 동일 인물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 그거는 아닌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정말 잘 됐네. 근데 그 다른 분으로 오해가 돼갖고 얼굴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 송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신상털이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갖고 60명이 입건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네네, 나왔는데 맞습니다. 이 방송을 빌려갖고 혹시 그분을 신상털이하거나 부정적으로 댓글 쓴 분들 만약에 그 검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오늘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네. 이분들이 그 자기가 글을 썼던 사이트 갖고 사과하는 게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다툼을 할 때도 유리하다. 네. 그래서 혹시 신상털이에 참석했던 분들이 있으면 사과글을 올리고요. 네. 그분이 아니니까 네네. 사과글을 그렇죠. 올리고 그다음 또 그분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만약에 나중에 벌금 내는 상황이면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 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 자기 개인의 이익을 60명 입건 낸 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저를 도와주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또 야 이렇게 자꾸만 진실이 아닌 게 몰려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좀 그 함께 도와주고 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저도 뭐 말씀 받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는 형사 고소를 했으니까 예. 여기서는 공적으로 맡기고 그렇죠. 예, 사적인 신상털이 이런 거는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그렇죠. 듭니다. 그거는 결국 검찰에서 네. A 씨가 누군지를 검찰이 확정을 할 거예요. 예, 지금은 그렇게 사실 다 추론일 뿐이죠.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원래 사실 저희들이 그 정치 신세계가 예. 우리 봉도사님 예. 막 까고 그런 거 아세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안티도 팬이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아니, 그 조기숙 교수님께서 이제 저하고 친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드바이스 많이 해주는데, 정치 신세계에서 엄청 까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나가야죠. 제가 나가야죠. 그러니까, 나갈 자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갈 게 뭡니까? 이 큰 틀에서 이제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당연히 깔 수 있죠. 제가 그 신입니까? 이게 물론 더 가파도 팟캐스트지만. 그런데 나간다니까 조기숙 교수가 너무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일주일 동안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았고, 근데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우리 집사람이 몸집이 자그마한데, 믿는 철학이 이거예요. 당신은 정치를 해라. 정치를 할 때 당신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저격돼갖고 딱 쓰러졌는데 이번에 저는 헝거게임 영화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것 같았어요. 빵 쏘면 쓰러지고 빵 쏘면 쓰러지는데 빵 쏘고 쓰러진 줄 알았더니 이틀 만에 피를 흘리면서 살아나는 거야, 정봉주가. 그 사냥한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지.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헝거게임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그러면서 막 전략을 아주 그냥 이 조그만 사업하는 그 아주머니인데 엄청난 전략가가 되는 거야, 일주일 안에. 그 변호사들 깜짝 놀래 그러면서 야, 정 의원님 진짜 정치를 해야겠어요. 부인께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저렇게 나서니 그래서 막 온갖 여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막 조금만 흥분하면 밑으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끊어주고. 자, 제가 찬물 하나 딱 끼얹으면. 많이 아니, 끼얹어주세요. 사모님은 콩깍지가 쉬었으니까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방송 잘 하셨잖아요. 와, 전국, 낙검수에서 출발해서 전국구에 정치쇼에 뭐 거의 방송 재벌. 그렇죠. 외부자들의. 재밌게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간의 평가는. 아이씨, 봉도사 정치하지 말고 방송이나 계속하지. 그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 이렇게 할 때는 재미있는데요. 혼자 이렇게 많이 앉아있으면 허전해요. 이게 내 옷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은. 그리고 방송의 루틴을 해보시면 알지만 방송의 루틴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죠. 도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늘 그 새로운 삶에 이렇게 도전하는 스타일이고 맨땅에 박치기 하면서 살아온 스타일이니까 1년 방송을 1년 했는데 한 10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더라고 이게. 하는 순간은 재밌어요. 그런데 가만히 혼자 있으면 이게 내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면서 정치 쪽으로 계속 가야 되겠다는. 정 의원님, 저 사실 정치 신세계에서 정 의원님 많이 깠는데, 깠는 이유가, 정 의원님을 갖다가 다 아끼고, 사랑하고, 이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미워서 깠어요, 미워서. 게다가. 그래서 오늘 아까 내가 오자마자, 요 서명해달라고 해서 제 심정이 지금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정치 신세계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사인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또 당사자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리. 아니, 뭐 이번 사건은 우리가, 마이크 지금 그동안 방송 실컷 하셨지만 지금 마이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이크라도 이렇게 빌려드리는 거고.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 팟캐스트 나갔었고,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게 그 전국구에서는 또 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전국구는 전국구 나름의 다른 주제를 해야 되는데 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이크를 줘서 그동안에 깐 거 한 게 없어요. 좀 더 까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나올 기회 생각 안 나게.
그동안 이렇게 저기 정 의원님한테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 예. 최초에 이제 저기 그날 서울시장 3월 7일 날 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렇지. 아, 좋아했어요? 라는 속으로 이런 씨. 이게 그래서 평소 이미지가 평소 이미지가 뭐냐면은 봉도서면 왠지 아, 그랬을 것 같지 않아? 터지기도 터졌을 것 같은데. 공 기자님, 그게 이게 허점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 나면 2차, 3차가 나올 거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대충 허술해도 일단 질러 놓으면 일단 찔러 놓으면 누군가 나올 거다. 그 기사 1차 기사의 말미에 젊은 여자분들하고 좀 안 좋은 소문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2차, 3차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확인되진 않았는데 방송계 다른 작가분들이 제가 이제 작가분들이 사실 다 이게 계약직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진짜 박봉이거든요. 네. 비정규직.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 또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방송 작가분들이 저는 이제 출연료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식사하고 술 사고 커피 사고 그런 걸 거의 다 제가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 대학들도 왜 이렇게 다들 명문대를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고생하고 그런 게 안쓰럽고 근데 들리는 소문들이 어디에서 의원님 이런 이상한 일이 있었나 이걸 취재하고 다녀요? 이게 3월 7일 보도된 이후에 일주일 동안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2차, 3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감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지금 우리 권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그냥 한 언론은 설마 안희정 역시 정봉주 이게 뭐야 역시 맞아, 저 그 제목 봤어요. 아 이게 뭐냐고. 그 평소에 이미지 관리를 아니, 이제 잘 전- 하셨어야죠. 근데 저는요 그 이제 우리 그 외부자들 할 때 진중권 교수도 그러는데 저는 사실 경쾌하고 가볍고 그런 게 정치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는다 이런 것 때문에 광대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낙검 살 때 선언을 했잖아요. 광대가 되는 것과 질서를 깨는 불법 소년과 그다음에 불량 청소년과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교수가 1년 동안 한 다음에 무척 불량기 넘치는데 1년 동안 같이 방송한 정봉주는 정말 완벽한 모범생이었다. 여기서 이제 그분을 또 다른 분을 언급할 수 없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숙제 시험 공부 다 해놓고 껄렁껄렁 하면서 놀고 다니면서 맨날 전교 1등 하는 애들. 아, 이게 이제 좀 극한 깔때인데 실제로 그렇게 제가 카메라 들이댈 때 그렇게 평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평가예요. 그 두 분들. 그렇게 저는 전교 1등을 못 하셨죠. 전교 1등 못했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52명 중에 146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거의 꼴등이죠. 공부는 참 못 하셨네요. 진짜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부 총량제를 주장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면 나이 들어서 그 많은 공부를 또 해야 돼. 지겨워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중권 교수면은 서울대를 나와서 독일 유학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충해도 되는 걸 저는 밤을 새워서 공부해야만 수준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열심히 했던 건데 이제 진중권 교수는 그렇게 높이 평가해 준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찾았던 것 같아요. 2차, 3차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2차, 3차가 나와서 완벽하게 저격을 하고 정치권에서 정봉주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조금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일단 그리고 분명한 게 네. 저는 그런 성추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건 좀 믿어주셔야 돼요. 그러게요. 일단 그 의원님 말씀인데 의혹의 문제. 아 근데 네. 스킨십은 좋아요. 근데 정치인은요. 우리 가다가 그 옆에 보좌관들이 선거 때 악수하잖아요. 옆에서 술 먹을 때 막 깨요 그냥 의원님. 아 좀 이렇게 친한 척하면 좀 포옹도 하고 허구도 하고 포옹도 좀 하고 그래요. 또 하면은 아이 그러다 오해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들더러. 그게 실제로요. 심지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프리허그 같은 거, 예. 허그한 거를 미투라면서 약간 막 가짜 뉴스처럼 만들어가지고 봤어요 지금 저도. 뿌리고 있다니까. 예,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정동영 의장이 했던 아이디어는 악수를 하면서 이 손을 잡아요. 여기 팔을 이러면은 전달이 된 거야. 그 정동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절대 허그하지 않아요.
잡고 팔을 잡고 이렇게 흔들지. 근데 그거 제가 정동영 그 의장일 때 전 예. 처음 봤는데 예. 너무 친한 척 해서 되게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예.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친한 척해? 예. 뭐 근데 이런 거. 그 다음에 만나면 잊어먹어요. 그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저희들도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뭐 의혹 제기라고 해서 그냥 막 하기는 좀 힘드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방송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든 생각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진짜 터진 거 아닌가 였었는데 그런 의심들을 했던 걸 강화시킨 게 첫째로 의원님이 이틀 동안 별 얘기 없으셨던 거. 예. 그러니까 이거라면은 잠적으로 보이거든요. 잠적으로 표현해갖고 한 언론사에서 1차 보도문 나기 전에 왜 이틀 동안 잠적했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딱 또 저격을 했죠. 저격수답게. 전화 안 받으면 잠적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잠적으로 표현해갖고요. 그럼 다른 언론사에서 표현한 거 확인하고 쓰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틀 전화 안 받은 거는 정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기억을 더듬는. 기억을 더듬어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의혹은 일파만파 퍼지긴 했지만 네. 그 이후의 대응은 정확히 잘 근거와 자료를 갖고 하는 거에서 어쨌든 네티즌들은 좀 점수를 높게 준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대응은 신중하게 잘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순간에 뭘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기억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들도 뭐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그야말로 뭐 네티즌 1, 2, 3, 4 중에 한 명으로 그리고 이제 이틀 후부터 이제 거의 인터넷에서도 의원님한테 갔던 제보들이 공개가 막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동선 자체가 안 맞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프레시안의 기사를 한 이틀을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제대로 읽은 거예요. 정독을.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냥 제목만 보거든요. 예, 맞아요. 우리 같은 이게 뉴스 중독자들도 제목만 보니까 아마 뭐 거의 90% 이상의 분들이 제목만 보게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때부터 이제 기사에서 좀 밟히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에서 아니 뭐 의원님한테 이런 걸 그냥 대놓고 다시 기억을 되살리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 기사에서는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서 뭐 보고 싶었다. 코를 성형해 주겠다. 이런 대화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자극적이죠, 그런 것도.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일단 다시 우리들도 이제 차분해지고 난 다음에서야 보니까 이거 뭐 이상하잖아 이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의원님이 23일이든 엑신턴인데 이게 뭐 일단 요거를 잠시 제껴두고 의원님이 어떤 그 기억 속에서 이런 식의 발언들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척 위험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뭐 다른 분들 A 씨가 아니더라도 해왔던 연장선이 있는지. 무척 위험한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어제 그제 최민희 의원이 우리 이제 또 잘 모르잖아요. 여성들의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게 또. 근데 최민희 의원이 그제 뭐 저를 위해서 막 그냥 며칠 동안 막 그 2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종편 뭐 TV에 나와서 막 맹활약을 하는데 최민희 의원의 표현을 따르면 나도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장소, 시간, 행위가 바로 어제 일처럼 30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납니다. 장소, 시간,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을 성추행이라고 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걸 보고 그거는 조금 이제 하고 이제 우리가 고소장에도 고소장을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요 문제 그만하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시죠. 이건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민감하게 이것저것. 맞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자꾸 얘기하면 정치 구세계로 들어가는 거습니다. 예. 이거 재미도 없고. 예. 재미없어요, 진짜. 예. 예. 다 했어요. 자, 사실 이번에, 조금 이제 평소에 우리 봉도사님이. 특히 우리 대통령님 지지자들한테. 약간 밉상 찍힌 게 좀 있어요. 그래, 왜 그랬어요, 근데? 예? 모르세요? 예. 딱딱딱 지적을 좀 해주셔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과정을 설명을 자, 예를 들어서. 아들 전화는 좀 군대 있었고 좀 예. 받으세요. 민규 아빠 방송 중이야. 그래요? 네네. 그래, 고마워.
예. 자, 여기 군대가 있어요. 의경. 코너링이 나빠고 저 후진 데가 있어. 가상화폐 예. 한참 하셨잖아요. 그때 정부 정책 방향하고 좀 안 맞았잖아요. 아, 그때 이제 오해가 있었는데 처음에 네. 이제 제가 9월인가에 가상화폐 전문가가 한번 나와요. 가상화폐. 근데 저는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을 그 SBS 정치쇼에서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늘 그 스타일이 뭐냐면 지금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순간은 늘 과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이것 말고 이 다음에 무엇인가를 늘 상상하고 늘 꿈꾸는 스타일이에요. 요 다음은 뭐지? 요 다음은 뭐지? 사업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요 다음에 이 사업은 어떤 모습으로 갈까? 그런데 가상화폐를 듣는데 번쩍 뛰는 거예요, 눈이. 늦깎이죠, 늦깎이. 근데 막 설명 듣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 듣고 공부를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이런 등등을 공부하고 그분한테 또 이제 한두 번 듣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저 피라미드에 가입하시는 분들 증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화투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이런 그 내기 잘 안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사행성에 이렇게 뭐 관심이 좀 없는 스타일인데 또 고스톱 같은 경우도 세 판 치면 재미가 없으면 안 치는 거야. 그게 루틴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거를 갖고 사실 조금 투자를 했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우호적 발언하니까 가상화폐 투자하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해갖고 얼른 그 정리하고 내가 정치라면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네네. 바로 이제 한두 달 만에 정리하고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때 디펜스 할 때 뭘 디펜스 했냐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 네네. 라는 걸 갖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금감위에서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관리하는 쪽인데 법무부로 넘어오는 쪽에서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금감위에서 법무부로 넘어온 것은 잘못 넘어왔다. 그래서 법무부로 넘어온 걸 비판했어요. 다시 이제 금감위로 갔거든요. 근데 이럴 때 비판한 것 같고 잘못했다 그러면 반성해야죠 뭐. 바로 납작. 아니 그럼 왜냐하면 가상화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완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제 어설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건 지금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비판적 관점을 가졌지만 조금 더 전문적 관점을 갖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 경솔하게 얘기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지적을 받으면 그리고 저도 막 배우는데 저도 문과니까 이과 IT 쪽은 이렇게 썩 들어오지가 않더라고 잘. 다만 뭔가 좀 새로운 세계다. 자, 그래서 그때 바로 했는데 예. 지금도 그 댓글 중에 야 코인쟁이 그런 건 진짜 아파요. 주로 코인쟁이라는 코인충이라고. 코인충 그거 좀 다음에 간 거고 코인쟁이인데 이제 저는 정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봉도사님 사과하세요. 예,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자, 저 하나 정리했고. 예, 근데 이제 예. 아니, 노- 됐고요. 예. 됐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이제 그 네. 사과를 또 드려야 되는 게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10%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당을 막 열린우당 나가고 뭐 그때 뭐 선도 탈당 했잖아요. 탈당파 그래갖고 결국은 그때도 이제 김한길 의원이 결국 장난치면서 선도 탈당파 그래갖고 당을 막 흔들고 그럴 때예요. 네. 우리는 이제 386들하고 같이 한 20-30명 같이 이제 탈당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막 떨어지고 그럴 때 제가 심하게 얘기를 해요. 심한 얘기 했죠. 예, 심한 얘기를 했죠. 저 그래서 계속 미워했다니까요. 예, 심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행사장 대선 때 대선 운동에서 저는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온 손학규를 지지하고 있었고 정동영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고 정동영 후보가 돼갖고 후보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손학규가 떨어지자마자 저는 이틀 있다가 바로 가장 강력한 후보는 당파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생각에 정동영 후보를 도와주면서 BBK를 갖고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넌 손학규 있다가 뭐 정동영으로 말갈아탄 거 아니냐는데 그때 손학규는 떨어졌을 때고 네. 당의 후보가 됐는데 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
손학규 지지하다가 가서 정동영을 그 의원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저하고 지금 노동부 장관 하는 김영주 의원하고. 이건 어떤 정파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우리는 도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 도울 때 사람들 만나면은 저하고 악수를 안 해요. 우리 노사모 했던 분들이. 뭐 악수하면 손을 발로 막 걷어차요. 왜냐면 그 심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한이 있습니다. 예. 원한이 깊었죠, 그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정동영 그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 보고 조금 녹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11년 됐는데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사과하라 그러면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한 거는 예를 들었고 2004년도에 제가 탄도리로 그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탄도리라고 하는 건 역사이기 때문에 피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되고도 탄도리로 부르는 걸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없었으면 정치인, 국회의원은커녕 동네 급장도 안 될 수준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탄도리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안고 갔었는데 2007년도에 또 심한 얘기를 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해야죠.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어제 그저께 노무현 대통령 또 가서 이제 그 여사님도 뵙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그 작은 비석 가면 늘 그때 제가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 심하게 했던 그 말을 다시 떠올리고 사과를 하고 죽을 때까지 사과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자, 근데 그 SBS 정치쇼 하실 때. 예. 저 솔직히 그 패널 명단 보고, 이 세상 반노 반문들은 다 모아놨네? 예. 그거 누가 섭외한 거예요? 그건 방송국에서 하는 거죠. 방송국에서?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방송국 MC는 그 말 그대로 광대예요, 거기도. 그냥 그 세팅해주면 거기에 맞춰갖고 하고 그러니까 한 1년 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 진영에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송국이라고 하는 설정된 세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건데 뭐 그래서 정치로 돌아오는데 좀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이렇게 그런 말씀 해주시고 나니까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예. 근데 덜 미워. 많이 누그러뜨려야죠. 그 비슷한 분이 예. 정청래 전 의원도 여기 예. 한번 와가지고 예. 우리 정청래 전 의원한테도 또 원한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예. 예. 근데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하고 우리 대통령님 뭐 예. 청와대하고 갈등설이 한참 기사가 나올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왜 우리 봉도사 왜 추미애 대표 왜 그렇게 까냐? 예. 둘이 왜 그렇게 혹시 관계가 왜 안 좋냐? 그건 시간차가 좀 있어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갈등설이 있을 땐 저는 입을 다물었고요. 그때는 아니고. 저는 이제 박영선 의원도 뭐 친하지만 박영선 의원을 비판했을 때는 세월호 가족들과 협의하지 않고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문제를 합의하고 나왔을 때. 네. 이때 박영선 그때 원내대표를 비판했고요. 제가 추미애 대표를 비판해서 내용 증명까지 받았었어요. 전국구에서 비판해갖고. 그때 추미애 대표를 언제 비판했냐면 대통령하고 갈등설이 있을 때 이렇게 깐 게 아니고 저 때 비판했어요. 막 촛불이 일 때 월요일 새벽으로 좀 기억하고 있어요. 쿠데타 발언? 아니요. 그 이후고 월요일 새벽에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기억납니다. 네네. 그래갖고 제가 막 그게 그 전날 주말인 것 같아 전국구에서 그냥 사정없이 조졌죠. 그러니까 이제 최재성 의원한테 연락이 왔고 그 오해라고. 그 이제 추미애 대표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그때 비판했는데 그 추미애 대표하고도 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비판은 논조는 뭐냐면 자, 야당도 있는데 야당과 공조를 취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왜 의총에서 합의를 하고 들어간다 그러지 않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 활로 퇴로를 준다고 만나면 안 된다. 오로지 이건 탄핵이다. 이렇게 막 가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뭐 만나러 가겠다 그래 놓고 그게 아침 7시 반에 보도가 되니까 9시인가 이때 의총을 해서 추인을 받겠다 이렇게 돼요. 막상 의총에 들어가고는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전화가 오셨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대표님 왜 의총을 거치지 않고 미리 얘기를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추인이 될 줄 알았죠. 아니 의총에서 어떻게 추인이 됩니까 이런 게.
지금 코너로 완전히 몰렸고 지금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탄핵을 하라 그러는데 가서 만나는 순간에 그럼 거국 중립 내각을 그쪽에서는 여러 개 안을 갖고 있었거든요. 개헌안 갖고 있었죠. 거국 중립 내각 안 갖고 있었죠. 책임 총리자 갖고 있었죠. 이게 다 꼼수로 피하는 카드인데 아니 왜 이 카드를 받습니까 벼랑 안에? 왜 만납니까? 그러니까 그건 오해 그러다가 너무 자기를 심하게 비판했다고 김현 대변인 명의로 내용 증명이 왔어요. 아이, 저런. 그 내용 증명이 왔고 지금 복당이 이게 또 우리 대표님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진짜. 복당 심사가 15일인가요? 15일이면 내일 모레잖아.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잖아. 네. 복당 힘들겠는데. 이거 우리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 아니, 내에서 그래서 이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쿠데타 발언은 그 다음 날이에요. 그 쿠데타 발언 갖고는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세요?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견 있을 때도 저는 그때 추미애 대표를 한번 비판하고 근데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도전할 때 전국구 나와서 그때 전국구가 다운이 약 한 130만 150만 이렇게 갔을 때거든요. 그때 와갖고 나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쫙쫙 빨아줘요. 그냥 적당히 빨아주지 않은 게 쫙쫙 빨아줘. 그냥 입이 아프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추미애 대표는 탄핵에 꼬마 민주당에 있을 때 탄핵에 나서지 않았다. 네. 탄핵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게 퍼져나가면서 전당대회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죠. 다만 그리고 나서 추미애 대표가 또 짠한 얘기를 해요. 그게 그 3월 탄핵을 하고 그때 5월인가에 광주항쟁 추념식에 왔을 때 저 멀리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본데 자기의 심정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눈빛으로 용서하는 것을 느꼈다. 여기에 감성을 다 건드리면서 그때 그 추미애 대표 지지율 15% 20%밖에 안 될 텐데 40% 50% 쫙 솟는 게 그냥 막 이게 느끼는 막 솟더라고 이게. 그 제가 그렇게 도와드렸으면 이번 복당할 때 과거로 생각해서 좀 이게 그러게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 제기는 있지만 네. 본인이 1차 2차 해명하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까지 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툴 여지가 있다. 일단 복당하고 네, 지금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윤리심판을 넘기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원님, 저 사실 복당 문제로 그러는데 그 여태까지 복당을 안 하신 거는 방송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2월 7일 날 복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복당 신청서를 넣어요. 네. 근데 서울시당에서 오후 2시에 이건 특별한 그냥 당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 제명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복당 심사위원회 없이 복당 절차를 그냥 밟습니다. 이래요? 2시에? 그런데 예. 저녁 8시에 전화 와갖고 복당 됐습니다. 이거 심사위원회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가만히 근데 우리가 당이 또 나를 꼼수로 부린 거 아니까 당원자 있나 없나 이렇게 검색을 안 해보잖아요. 전 그때 복당 2월 7일 날 복당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복당이 안 된 거예요? 그 행정적 실수인 겁니까? 그러면? 행정 실수로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당에다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때 복당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당은 지금 제가 약자니까 복당 심사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일단 복당은 웬만하면 좀 시켜주고 나서, 네. 진실 여부가 지금 검찰 손에 일단 넘어갔는데, 여기서 최소한 무죄 추정 원칙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의견을 좀 드려보자고 그러면 의원님이 일단 탈당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이게 이제 사실 자격정지 이것 때문에 날아간 거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럼 사실 그게 이제 사면 복권이 됐으면은 당연히 그때는 그러니까 탈당이라 자격이 정지됐던 거예요. 그렇죠. 자격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 사면 복권하면 자격은 복원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네네. 그래서 이게 복당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일단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당연히 후보로 된다, 출연한다 이거는 또 심사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 당의 입당과 복당 문제는 이거는 문제될 게 없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에서 복당을 시켜주는 게 이제 명분이 있는 게 제가 이제 또 그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에는 또 새로운 게 열리잖아요. 네네. 뭐가 열리는지 모르시죠? 몰라요. 민주당의 정치 신세계가 열려요. 아유, 정치 신세계가
말씀 진짜 잘하신다. 어? 그럼 정치 네. 신세계를 경험해봐야 될 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 지금 방금 제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예. 지금 23일 행적이 문제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민국파 씨라고 예. 그분이 그 미건스 카페지기 예. 하셨다가 좀 뭐 논란이 좀 있고 탈퇴하신 분인데 예. 그분이 23일 자기가 계속 수행했다. 예. 해서 뭐 그 동선을 렉싱턴 호텔 간 거 맞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반박을 다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근데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 그날 1시 49분에 홍대에서 사진 찍힌 거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찍었대요, 그건 또? 그 민국파 씨 주장이 엎어지는 네. 우리 봉도사님이 홍대에서 찍힌 사진이 있어요. 1시 40분. 49분에. 예, 1시 49분. 예. 여기에 진선미 의원도 있네. 예. 있죠. 예. 진섬 의원이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어요. 예. 이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지금 완성이 맞춰지는 되고 거예요, 있네요. 그렇게. 예. 자, 문제는 그러면 다시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예, 이제 이런 건 이제 검찰에 제시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예. 피고소인 그 프레시안 쪽에서 예. 우리가 23일, 24일 이렇게 기사를 썼었지만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크리스마스 전후다. 예. 이렇게 버리면 그거는 자기들 기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심각해집니다. 그죠? 예. 그 날짜는 이미 그 페이스북에서 그런 날짜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23일에 확신한다라고 이제 미리 논리 구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23일. 말이 날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또 이 얘기도 또 해놔요. 아, 그거는 정말 대폭발이었습니다. 그게.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26일 날 감옥을 갔다고. 예. 그럼 25일 그다음에 행적 다 빼고 나면 지금 프레시안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날짜는 23일, 24일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게 프레시안 주장을 지금 다 엎어버리고 있다고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첫 번째 기사는 또 재밌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봉주 입감 날짜를 25일로 알아갖고 헷갈려서 23일인지 24일인지 몰랐다 그러는데 젊은 분들에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건 잊어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기사 부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온 기사를 또 부정해버리게 되면 이제 프레시아는 좀 심각해지죠. 예. 아니 근데 그날 23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 일단 프레시안 기사 자체에서 페이스북에 자기가 23일날 친구들과 만난 기록을 토대로 내가 23일에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거 제보한 사람이 예. 우리 페이스북 친구 이승훈 PD인데 예. 이렇게 적어놨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 정봉주 씨 별로 안 좋아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런 일이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근데 의외로. 제 스타일을 갖고 이것이 여성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른바 이제 선언적 판단이 그 패착을 놓은 거죠. 2차, 3차를 끄집어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의원님 저기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네. 저기 뭔지 알아요? 저기예요, 저기. 자, 어쨌든 뭐 중간에 예. 지금 하여튼 그 민국파 씨 주장으로는 그 시간에 원래 을지병원에서 여의도로 바로 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는 예. 사진. 그 시간에 홍대에 있었다. 이건 우리 정 의원 봉도사님이 처음부터 계속 예. 말씀하셨던 주장했던 그걸 거였었죠. 입증을 해주는 증거 자료가 되겠네요. 예. 이거 뭐 추가로 이제 변호사님한테 토스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이야기 안 예. 하려고 하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다시 하던 이야기로 예.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로. 저거 있잖아요. 진짜 지금도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욕 정말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 문자로 그때 추미애 대표 비판한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자로 현피 뜨자고 한 거.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오늘 뭐 변명하는 자리니까 변명할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제가 이제 전화 받고도 뭐 욕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저 비판하는 사람들 만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세게 까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서 소주 한 잔 먹고 1, 20분 지나잖아요. 다 누그러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정말 저를 인간 본질적으로 나빠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야, 너 행태가 왜 그래? 그리고 이런 문제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좀 보자고 했어요. 보자고 그랬는데 막 이게 공격하는 것으로 보고 피한 거야, 그냥 그분이. 그래서 에이씨, 그러니까 더 승질이 났고, 야, 씨, 보자는데, 난 보고, 아니, 보면 제가 그분을 팔 겁니까? 그러니까 보고 직접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자. 얼굴 보고, 어. 그리고 나도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할 얘기 무지하게 많은데, 당신이 환상을 갖고 있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내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런데 소주 한 잔 살게. 이런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좀, 그래서,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 하와이에 있으면, 못 가잖아요. 하와이 있으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한 수원쯤 있어 그래? 그럼 뭐 바쁘면 제가 갈게요. 그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요 정말 만나서 설득하고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어떤 분이 저를 비판하더라도 우리 진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진영에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상대방 진영에서 있는 사람들 수만 명을 설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겨드랑이 밑에서 나를 비판하는 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우리 진영이라 그러면서 저를 비판하는 게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특히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감정이 격앙돼 갖고 해갖고 뭐 두개 팰 것 같아 갖고 이제 그런 표현으로 나갔는데 어쨌든 그거를 그때 본 분이 지금 이 방송을 다시 듣고 있는다면 저한테 문자 보내서 제가 소주 한 잔 살 의향이 있으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격하게 추미애 대표를 비판했는지 내 나름의 설득력 있는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럼 그분도 얘기를 해보고 소주 한 잔 먹으면 싸움 안 해요. 그런 뜻이 배 있었는데 감정이 대단히 격앙돼서 썼다. 죄송하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그런 거는 예.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저는 아직 스피커가 작아서 예. 저는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언제든지 그러고 싶어요. 그냥 일단 한번 뜨고 싶어. 저 그러니까 저 누가 많거든요.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다가 또 문자 와갖고 그 얘기 뭐 현표들. 야, 넌 내일 모레 60이야, 임마. 맨날 뭘 써, 엄마. 왜냐면 아까 이제 복당 문제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갔었는데 좋습니다. 이제 우리 최악을 한번 상정을 해보죠. 예. 만약 복당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일단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의원님한테 남은 옵션이 두 개가 됩니다. 예. 무소속 출마한다. 다시 팟캐스트를 한다. 다시 팟캐스트계로 다시 들어와서 루틴하고 재미없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팟캐스트를 한다. 이 옵션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은 결정을 못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5일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집에 네. 우리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명대사인데 우리 집에 이제 그게 가훈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내일의 태양. 태양이 뜬다. 근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 이제 정말 그거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이 점점 커지는 게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해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잖아요.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지금 두 달 만에 내일 모레 만난대요. 네. 판문점에서 만날지 뭐 스위스에서 만날지 워싱턴으로 갈지 평양으로 갈지 이 두 달 반 만에 벌어진 상황 보면 야 진짜 무슨 일이 좀 안 좋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또 잘 된다고 오만하지도 말고 정말 힘들 때 오늘 좀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면서 내일의 태양이 뜨기 때문에 내일 모레 복당 심사거든요. 네. 저에게는 아직도 이틀이라고 하는 예. 이틀은 이렇게 긴박한 시간에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희망 버리지 않고 근데 이게 사실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한 점이고 지금 이 유튜브를 이제 생방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기자들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석이 될 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정봉주 무소속 출마 가능성 열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슬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동지들과 지지자들이 이제 이런 건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음모설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김원준 총수가 얘기하는 음모설하고 다른데 오늘 벼랑간에 섬뜩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3월 5일, 6일 이틀 동안 박수현, 정봉주, 임종석이 찌라시에 쫙 돕니다. 그랬죠. 네. 저도 받아봤습니다. 예, 찌라시가 쫙 도는데 7일날 정봉주 기사가 나오고
다다음 날 이틀 있다 박수현 기사가 나오고 지금 익명으로 누가 봐도 그 임모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글을 페북에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또 돌고 있고 네. 어제 밤서부터 야 그럼 이 찌라시를 쓴 사람은 이 내용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건 취재를 통해서 안 것이 아니고 정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큰 정보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 오늘 낮에 들면서 섬뜩해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력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미투하는 분들 또 난리 핍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럼 이렇게 돼서 정말 보이지 않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의 가능성으로 보이지 않는 힘이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을 공격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은 복당을 받아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당에 있는 120명의 의원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현직 의원도 아니지만 당에 들어가서 특히 야당 말도 안 되는 야당과의 공격과 싸울 때는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잖아요. 이런 사람도 지금 일단 복당시킨 다음에 지금 논란되고 있는 건 윤리심판을 넘겨서 계속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상대적으로 더 낫고 들어오면 동지고 안 시키니까 들어와서 정말 이 야당의 공격이나 이런 거에 지금 손잡고 함께 싸워야 될 때라고 하면서 힘은 지금은 꼬리를 잘라내는 시점이 아니라 힘을 모아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잠깐 여기서 이 부분은 뭐 민주당 쪽에서 좀 의견이 잘 예. 전달됐으면 좋겠고 예. 또 이제 시간이 이틀 남아 있으니까 우리 도사님께서 직접 또 이제 열심히 그 의견을 피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니 뭐 정치 신세계에서 하면 뉴비씨에서 하면 다 된 거죠. 이게 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찌라시 얘기는 사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음모론이라든지 뭐 거대한 배후 세력 이런 거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데 그 찌라시를 한참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이게 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저도 그 최초 유포자에 대한 궁금증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일주일 조금 더 됐네요. 그 출마 선언하기 3, 4일 전에 그러니까 한 10일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친합니다. 이제 또 그 당에서 그 17대 때 있을 때 본청 그 본회의장 바로 제 뒷줄이었었어요. 제 옆에 이인영 의원 있고 홍준표 있고 그래서 그냥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홍준표 대표는 식사를 하고 건물에서 금산 빌딩에서 나가고 있고 나는 그 스타벅스 커피점으로 이제 우리 당직자하고 들어서고 있는데 제가 그래갖고 트윗에 한번 썼어요. 페이스북에. 야, 봉주야. 내가, 형님 어디가? 그랬더니, 나 당에 가야지, 우리 당. 그런데, 야, 봉주야, 너 진짜 서울시장 나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이제 이 문제 터지기 전에, 형님 나가, 그러고, 내가 들어서 지금 후끈해졌어. 그러고, 그거 준비 많이 했어. 지지율 이제 선언하면 이게 치고 올라갈 거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야, 너 되면 우리 당 큰일 나는데? 처음에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자들 한 10명 사진 기자들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정색을 하면서 2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마 서울시장 되면 우리 큰일인데? 봉주 서울시장 되면 큰일인데? 이걸 2번을 얘기하는 걸 기자들이 듣고 기사를 썼더라고.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맞는데, 저는, 우리 홍 대표가 페인트 모션 쓰나? 그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서울시장 되면 야당은 힘들어져요. 왜냐면 제가 그냥 여기 이렇게 방송계에서 보던 정봉주가 아니라 일단 정치인 타이틀을 딱 달게 되면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은 뭐 결기로 한번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산 딱 잡으면 진짜 내가 부서지나 네가 부서지나 네가 깨지나 내가 깨지나 하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큰 칼 딱 차고 청와대 밀고 들어갈 때 내가 거기서 큰 칼 차고 버틸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DNA가 있어야지 뭐 내가 파이터 근성이 있습니다. 뭐 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거기에 얘기해봐. 지금 뭐 자, 뭐 지금 피투성이 됐어요 이제.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정치인은 명분의 문제지 않습니까? 뭐 모든 게 뭐 이런저런 뭘 하더라도 결국은 명분의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뭐 당장 앞에 나와 있는 게 복당 문제니까 그 의원님은 일단 복당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명분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원래 탈당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제 복권이 됐으니까 사실은 복당이 아니라 자격 정지가 됐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 정지가 풀려나는 제적이 거니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때 2월 달에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것 같고 그때에 했던 효력들이 지속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전 이게 이제 복당에서 찬성하는 데 쪽의 명분인 것 같아요. 근데 복당에 반대하는 쪽의 명분은 이게 사실 의원님한테 물을 건 아닙니다만. 뭐 안 물어야죠. 예. 그 복당에 반대하는 명분은 뭐죠? 이게 이제 지금 미투 때문에 그 춤은 이게 이제 그런 의혹이 있고, 구설수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게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도 문제다.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도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미투 운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 피해자가 얘기하게 피해자 되는 것은, 우선주의. 피해자 우선주의, 유죄 추정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그 프레임을 딱 갖춘 거죠. 이게 뭐 시저의 안의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시저의 안에는 추문에 들어서서는 추문 자체에 오르는 것 자체로 용납될 수 없다. 뭐 이래가지고 시저가 마누라를 날렸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 정치권에서 그런 관행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억울해도 그거 왜 이렇게 문제를 그럼 하게끔 만들어? 평상시 행실이 어땠어? 이렇게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거는 그 뭐가 똑같은 줄 알아요? 넌 왜 그렇게 생겼니? 어떻게 하면 타고난 생긴 걸. 그 얘기예요. 사실 그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피해를 입는 여성분들이 과거에 보면 어떤 2차 가해를 당했냐면 그런 거예요. 평소 행실이 바르지 않으니까 네가 그렇게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가해하는 거하고 사실 맞아요. 똑같지 않나? 이거 지금?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게, 미투 운동, 그리고 그 젠더 간의 평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젠더 간의 평등의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여태까지 악습이 지금 그대로, 로직 그대로 지금 적용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걸 지금 믿고 있는 이유가 오늘 중앙지검에 가서 이제 고소장 접수하는데, 기자들이 어제 그저께 국회처럼 많지는 않은데 그거에 또 한, 7, 80%는 쫙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네. 근데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검찰청에 각 방송사 차량이 한 4, 50대가 와 있어. 왜냐면 내일이 MB 들어가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람 차에 같이 타고 있다 차 안에서 안 내렸는데 집사람 다 차에 가면서 아주 낙담하는 목소리로, 야, 이게 무슨 운명이냐. 내일 MB 들어오려고 쫙 깔아놓은 여기에 그 전날 또 내가 들어가갖고 고소를 하러 가면서 그 기자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온 기자들 앞에서 또 쓰고, 야, 이게 무슨 운명이냐. 그런데 저는 내일 MB 그 포토라인에 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MB 포토라인에 쓴 이후에 그 다음에 정치 세상은 또 어떻게 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MB가 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에는 뭐가 열린 줄 아세요? 내일 MB가 포토라인 쓴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에 뭐가 열린 줄 아세요? 정치 신세계가 열립니다. 이거 참. 이게 참 이렇게 또 주셨으니 또 다시 또 드려야 되는데. 이런 또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를 쓸 때 네. 3월 14일에 2018년 3월 14일을 정치 BC, 그 다음에 14일 이후를 정치 AD.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럼 우리 정치 신세계 정치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오늘 쫙 있는데 진짜 만감이 교차되더라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감옥 갔다가. 그러니까. 이 인간 감옥 갈지 모를 그 상황에 내가 하루 전에 고소장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야, 이게 뭔가 역사의 되잡이다. 뭔가 있다, 이게. 그리고 또 이게 무슨 그 다음에 그 미투에 누가 또 올라온다는 얘기가 듣고 그래서 당이 뭔가 생각을 바꿔먹을 수 있는
지구의 지축이 흔들리는 역사의 축이 흔들리는 그 시점에 오늘 올지도 모르고 내일 올지도 모르고 모레 올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떤 분들이 막 하고 있다가 뭐 그 여행 가고 뭐 그러다가 그 뭐 사고를 예를 들어서 그 옳지 않지만 편안하게 비행기 사고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아무것도 아니고 막 고타고 있는데 로또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 인생과 정치 인생 알 수 없으니 15일 뭐 내일 모레라고 금방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녁 삼겹살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오늘은 즐기고 또 내일은 내일대로 노력하고 네. 그리고 또 복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네.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그 조처를 취하고 그럼 우리 저기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하죠. 예. 괜히 최악의 가정을 오늘 해가지고. 삼겹살 소주 한 잔 하자고. 자, 그러면 내일 3월 14일은 우리 정치 신세계 시대가 열리는 원년 선포하는 그렇죠. 날로. 원년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15일 날 정봉주가 복당되잖아요. 민주당의 정치 신세계가 열리는데. 그럼 우리 정치 신세계 민주당의 그 간판 어용 팟캐스트로 어용은 좋아요. 네. 그러면 뭐 대놓고 어용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저 잘 몰라서 이제 여쭙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복당이 됐다 치고 그러면은 의원님이 다시 이제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하시는 거죠. 복당이 되면은 경선 후보로 등록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폭발할 것 같아요. 지금 꽉 그리고 잘들 아시지만 온라인 쪽에서 저 비판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그 친문 친노 쪽 저 비판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았는데 네. 이번 이 사태 때문에 대응하는 거 보고 너무 몰려가는 거 아니야 몰려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는데 정봉주 싫어도 이번 사태 대응하는 정봉주에 대해서는 한 표 던진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게 만약 민주당에서 복당을 받아주면 또 이제 저는 또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깠던 거 비판했던 거 추미애 대표 비판했던 거 또 오늘 그 시킨구 싹 하고 가잖아요. 반성하고 그다음에 또 잘못하고 있으면 또 와서 회개하고 그러면 15일날 복당해주면 저는 농담이 아니라 저에 대한 특히 우리 진영 내 지지율은 폭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폭발해서 맡겨놓으면 서울 시민은 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 예. 이왕 이미 그 미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지금 다른 행보를 걷는 분이 계시죠. 예. 민병두 의원님 사직서 낸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직서를 내겠다고 선언한 것은 정치적 선언이에요. 사직서는 행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지금 했다는 것 같은데요? 예? 사직서 수리를 했다는 것 같은데요? 기사 떴어요? 아니, 그건 아직 안 했나? 아니, 그건 예. 국회의장이 예. 회의가 개의할 때 국회의장이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겠다. 예. 그리고 개의가 돼야지 접수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도 통화를 했어요. 병도 형 잘했어. 왜? 잘했어. 아니, 왜냐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고, 네. 또 쌈을 하려고 누가 또 말려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말렸잖아요. 말릴 때, 뭔 얘기는 척하고, 잘못하고, 자숙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한석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거 나 사퇴할 겁니까 말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찍어준 지역 주민들의 견해를 들어야 돼요. 아니, 그렇죠. 근데 본인이 억울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퇴를 해요? 이 미투에 역행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지금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투 운동에 저항하는 거, 저항하는 예. 액션을 것처럼 취하는 것 보이고. 같다. 예. 그래서 사퇴한다. 정치적 액션 오케이. 선언 오케이. 그다음에 이 의석을 지켜야 되는 것은 또 주위 사람들과 지지자들의 몫이에요. 당신 사퇴 선언해? 이게 당신 혼자 이게 뭐 어디 가서 그 돈 5만 원 주고 산 뺏진 줄 알아? 우리가 찍어줬잖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사퇴할 건지 말 건지 지역 주민들하고 수기민주주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론조사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적 선언은 너희 것이지만 민병두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의 몸은 지역 주민의 것이고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그 배지 함부로 못 던진다. 우리가 이제 이게 약간 어찌 보면 메비우스 띠가 약간 아이러니컬한 것 같은데 이게 정치 현실입니다. 난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던졌는데 이거 국회의장이 수리하면 안 되죠. 이거 수리하면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남아날 사람들 한 100명 15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위중하고 막중한 무게감이 있는 배지를 던지겠다 선언할 수 있어요. 좋아. 예. 잘했어. 그러나 네 배지는 네 거 아니야.
넌 독자적인 입법기관이고 너를 입법기관으로 만들어준 건 내는 당이 있고 지지자가 있고 국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이제는 당과 함께 결정해야 돼. 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민병두 의원의 사퇴 의사 밝히고 사직서 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사실상 아직 못 냈어요. 예. 계기가 안 됐잖아요. 자, 예.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예. 그 반대로 우리 봉도사님처럼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싸우는 이거 예. 이게 옳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같은 듯하면서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약간 민병도 형 같은 경우는 약간 우회했지만 예. 약간 우회했지만 저는 그런 결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로도. 무조건 싸우거나 무조건 사퇴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나 두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병도 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제3의 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퇴하겠다. 의원직 던지겠다. 근데 이거 네 거 아니잖아. 그렇죠. 한 대 우리 때려줘요. 엄청 깠는데. 예, 선배한테 한 대 때려줘 딱 돼. 야 이거 네 거야? 네 거 아니잖아. 맞습니다. 네 거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네 거야? 오늘 아침에 저기 수두룩하게 깠는 게 바로 그 예. 내용. 그럼 우리가 또 깐 건 또 잘한 거네. 잘한 거죠. 그렇게 까는 사람 왜냐면 당신이 이렇게 마음껏 던질 수 있는 의석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또 이건 민주당의 운명과 관계된 의석이기 때문에 던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애가 아침에 밥을 차려주니까 밥이 맛있어서 빵 거더니 에이씨 학교 안 가. 그건 정치적 선언. 근데 학교를 진짜 안 가냐는 거예요. 진짜 안 가면 결석. 그럴 때 엄마가 달래지. 야, 학교 가면 또 점심도 맛있고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 갈까? 그 달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저희처럼 예. 야 이 새끼야 하고 때리면서 당연히 그래야죠. 빨리 안 가? 때리는 사람도 있고 달래는 사람도 있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엄부의 역할을 했고, 예, 그 자모의 역할을 정봉주 의원님이 해주시는 예. 거죠. 그래서 아직 저도 전화 통화했어요. 형 잘했어. 그리고 선언했고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잘했어. 그러나 배지 형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부터는 당의 절차, 행정적 절차를 따라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설득이 돼. 네. 설득력 있어. 사실은 저는 설득 안 되는데. 아, 그래? 괜히 내가 어디서 버릇없이 밥 사먹고 날려 있어 또 말했기가. 아니 이럴 때 목소리가 김재동 닮았어. 그 사실 이제 그 민병도 의원님의 케이스를 이제 여쭤보게 된 이유가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죄송합니다. 말을 네. 끊어서. 아, 괜찮습니다. 전 지금도 민명도 의원의 의원직 사직서는 수리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로서의 위중하고 막중한 책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이제 똑같이 동감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뭐 민병도 의원님의 문제를 끌고 들어온 게 지금 현재 사실 프레임이 이렇게 짜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도 지금 프레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민병주 의원님도 그렇다라고 이제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이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건 오로지 사실의 힘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의 힘, 달리 말하면 진실의 힘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아침에 저희들이 민병도 의원님을 갖다 후드로 깐 거는 이 진실의 힘으로 해서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에 적합한 스탠스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럼 뭐냐? 자기가 지금 잘못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진실을 주장하면 사퇴를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만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한다면 이상한 먹잇감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딱 치면은 그러고 죽어야 되는데 정봉주 같은 이상한 잡놈이 나온 거예요. 이거 죽여도 안 죽여? 안 죽어? 근데 저는 이 잘못된 그래서 진실과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인식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광기의 사회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진실 중요하거든요.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믿어지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진실과 사실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용기를 포기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메카시즘, 문화 대혁명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지금 좀 꺾였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꺾인데 제가 역할을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과 진실도 필요하지만 지금 갈기갈기 찢어서 두들겨 맞고 실타 총탄 맞고 쓰러질지라도 악착같이 버티겠다라고 하는 결기와 용기가 필요할 때예요.
그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뭐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그 반작용으로 또 섞이고 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진전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휘말려 가지고 저도 많이 좀 절망적인 게 미투 운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면들이 막 훼손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무엇보다도 그 진실에 기반한 미투 운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태가 이까지 나오게 된 것은 사실 의원님의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 것 같긴 합니다. 네. 진짜. 어쨌든 저는 일주일간 피 흘리면서 자꾸 늘어진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결국 검찰 그 고소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생길 거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좀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다가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이걸 버텨주는 깡라고가 좀 필요하다. 자, 이제 의원님이 우리 정치 신세계 이제 그 칭찬해 주신 거에 대한 바터 시간이 끝나고 자, 다시 한번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물이나 돌아가서 좀 주세요. 사이다입니다. 사이다요? 예. 오, 그럼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마구마구 미워해 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아까 몇 번을 강조를 하셨는데 2차, 3차가 있냐는 겁니다. 2차, 3차 폭로가 나올 가능성. 저는 그 성추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킨십 좋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러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겉으로 뭐 이렇게 전투력 있다 그러는데 실제 제가 정에 좀 약하고 눈물 많고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는 걸 무척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좀 그 외모도 좀 반질반질하고 뭐 강남 좌파고 그러다 보면 쟤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사는데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어제 그 기자회견 하는데 쫑걸리 그 우리 여기 이제 그 정치신세에서 아마 졸라게 싫어할 것 같은 이제 이종걸. 예. 엄청 예. 뭐 깔릴 일 요즘은 깔리를 안 만드시더라. 안 하죠, 이제 안 해. 근데 이제 어제 안민석 의원이 그 정론관을 못 빌려서 예. 쫑걸리. 그래서 나타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길 빌려줘야 되니까. 예, 종걸리께서 옆에 같이 오길래 저 아저씨가 왜 나타나시지?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의리가 예. 좀 있었고 이제 빌려준 거예요. 왜냐면 의원들이 빌려달라니까 다 피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고 또 이제 이종걸 의원 방에서 차 한잔하고 우리 이제 그 캠프 스태프들 고생한다고 점심 사주러 가는데 제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형 내가 10년 만에 정치를 복귀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서 두 분 혹시 그 사제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사제들 보면은 그 수백 년 된 진짜 내공이 강한 악마를 조그만 돼지 안에다 그 악마의 영혼을 여기다 눕니다. 검은 사제들. 네, 검은 사제들. 검은 사제들. 악마를 넣고 돼지의 눈을 씌고 검은 보로 싸요. 마지막 장면에. 그래갖고 똘똘 말아갖고 강동원 사제가 이걸 안고 10m 이상 되는 강에다가 버려야 된다고 때문에 한강으로 갑니다. 근데 한강으로 가는데 이걸 가는데 이 악마의 기운이 얼마나 세냐면 막 그냥 전보선대가 부서지고 땅이 파이고 차들끼리 부딪히고 이 악마를 버리러 가는 과정까지 처단하는 과정까지가 그렇게 마지막 과정에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거의 임박했는데 거기서 나온 악마의 기운이 최종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강동원 몸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강동원 몸으로 이 악마가 이제 빙의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돼지만 버리지 않고 강동원이 결국 한강물로 같이 뛰어듭니다. 아니 이렇게 영화의 스포일러를 다 아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옛날 영화. 그래서 근데 결국 강동원이 살아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종걸 의원한테 못 봤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10년 동안 정치를 못하고 이 나를 정치를 못하게 막는 악마를 버리러 가는 과정이 이렇게 치열하고 이 고난하고 힘들다. 야 진짜 예? 아니 이빨 진짜 세시다. 아니 근데 와. 이 악마가 뭔 줄 아냐 네. 그랬더니 뭐냐 해서 내 안에 있었던 가벼움, 경솔함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살아왔던 그 인생 내 안에 있는 경솔함이라고 하는 가벼움이라고 하는 악마를 지금 버리러 가는 이 치열한 이 그 고통의 과정을 내가 겪고 있다. 그 쫑글레 깜짝 놀랐더니 야 이거 안으로 성찰을 가져가는 사람 자기가 처음 봤대요. 근데 2차, 3차가 있고 정봉주가 충분히 너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살아온 제 인생을 이번에 제가 반성하지 않으면 저는 정치인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오해를 사고 있었던 거는 다른 사람의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 행동이 잘못됐던 겁니다. 야, 이거 제가 처음에 아니 평소에 그렇게 그렇게 처신을 해가지고 아이 정봉주는 그래 정봉주라면 그랬을 것 같아라는 이런 이미지. 예, 그건 권 기자님 이걸-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사는 거죠. 야, 사실 진지한 성찰까지. 의원님 저 아까 그렇게 방송의 흥미를 위해서 제가 의심하고 그랬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의심해 주셔야죠. 예, 믿었어요. 아, 설마 하면서.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병두 의원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예. 추가로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 예. 이 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저는 박수현 그 예비 후보 지금 전국구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예. 아니 저는 정말 지금 그 흘러가고 있는 미투에 어디에 해당하고 무슨 오해를 받는 저게 그분 그 이력 보면요. 이혼 이렇게 써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쓰고 다녀요. 이혼한 분이거든요. 네. 이혼한 분은요. 그 결혼하기 그냥 이웃보다 더 원수예요. 이혼하고 나면. 저도 이혼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저도 이혼했어요. 저도 이혼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잘 살고 지금 그 부인이 키우는 아이들이 먼저 전처에서 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인은 또 대학 때부터 만났는데 잠깐 한눈 팔아서 결혼을 했다가 다시 이제 원 부인으로 온 거죠. 근데 저도 이혼했는데 이혼할 때는 좋았던 것도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렇죠. 원수는 이혼하고 나면 이혼하셨어요? 아니요. 이혼하셨어요? 아니요. 이혼도 안 보고 사나이가 세상을 논할 수 있나? 저는 뭐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아니 그 양심 고백 안 해도 돼요. 우리 사회에 안일 비자 비혼인 분들이 40-50%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학교 가도 애들이 이혼한 집안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재혼한 집안도 많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처럼 이혼한 게 이렇게 흠이 안 되는데 이혼한 전처 혹은 전 남편 이런 분들은 서로가 원수로 볼 수 있어요. 또 박수현 대변인 잘 나가잖아요. 그럼 헤어진 사람은 원수처럼 보여요. 그럼 그 전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저게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으로 얘기할까? 이혼한 사람이 이혼의 사유를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의 흠결이 될까? 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게요. 사실 이거는 뭐. 여자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 그렇죠. 돈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 이거는 이혼의 사유는 아니 둘이 이거는 똑같아요. 둘이 왜 사랑해? 왜 좋아해? 그럼 이유가 없습니다. 이혼 왜 했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자 문제라고 이혼을 딱 찍어 놓는 순간 박수현은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지금도 아이들 문제로 예. 상의를 서로 부담 없이 그게 가끔씩 정상이죠. 상의를 하고 예. 문제 없습니다. 예, 그게 정상이고 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저도 이혼했지만 먼저 그 전 부인이 잘 자기 생활했고 잘 살기도록 기도하고 더 좋게끔 기도하고 그러지.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사람하고 술 먹다가 그 밤에 그 한 번 펑펑 운 적이 있는데 그거 제가 이제 또 이제 눈물이 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있다가 애들 군대 가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다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술이 이제 조금 취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집사람도 사업 잘하고 그래갖고 그런데 집사람한테 제가 이랬습니다. 당신 혹시 그 애들 낳은 엄마가 나중에 그 세상에 좀 생활이나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올 때 그래서 우리 찾아오면 어떻게 도와줘야 돼?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술도 한잔 하고 있는데 본심이 나오더라고. 애들 엄마, 낳은 엄마인데 도와주지 우리가 어떻게 안 도와주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술 먹다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좋은 감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어제 박수현 의원을 국회 앞에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 진짜 박수현 의원 개인적으로 저 감옥 있을 때 그한테 많이 도와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별로 연락 안 하고 그래서 저 좋게 생각 안 했어요. 박수현 의원 나가는데 어제 이제 그 복당 심사 뭐 이제 유보된 것 같고 막 충남 내려가야 된다는데 보면서 웃는데 지금 얘기하고 어제도 마음속으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이 이혼한 과정이지
이혼이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전초가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전초의 감정을 다루지 못한 것은 살아오면서 좀 실수이겠지만 감정이 안 좋게 헤어진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왜 이 사람이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데 이게 독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이 이럴 때 이러면 진짜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당에서 당의 구성원들 그리고 주요한 후보자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그 당이 사실은 이게 상황이 힘든 거지 그 행동 자체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이 이걸 품어내지 못한다는 걸 보였을 때 굉장히 뭐랄까 비인간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뭐 저로서도 제3자인 저로서도 진짜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나 이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운명적으로 당을 어떻게 욕하겠습니까? 당이 우리 자신인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박수현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가정사로 인한 거 가지고 문제 삼는 이 부분과 박수현이란 정치인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한 어떤 평가 이 두 개를 섞어 가지고 그렇죠. 너 빨리 물러나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별개의 사안으로 봐서 두 개를 섞어 쳐버리면 지금 박수현 예비 후보 처음 이야기 나온 거는 안희정 지사 그 사건을 오버랩 시켜서 문제가 키워진 거거든요. 개인 인생사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박수현 대변인이. 개인 인생사가 성공적이지 않은 게 그 사람이 정치적 소양과 자질이 없다라고 이렇게 등치시키는 것은 정말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 박수현 그 의원이 어제 카톡을 하나 띄웠더라고. 양승조 복귀양 두 분이 네. 손잡고 나하고 같이 경선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좀 당에다 해주면 어떨까. 그 얘기 듣고도 또 한바탕 제가 이제 했는데 정말 절실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꿈일까 이렇게 맺어져요 끝이. 당이 힘을 얻으려면요. 저처럼 전투력 강한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당이 인간의 모습을 할 때 힘을 갖는 거예요. 인간의 얼굴을 버리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편지가 오히려 제 스타일에는 안 맞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냥 정말 오롯이 홀로 서서 이 상황을 좀 씩씩하게 뚫고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더라면 왜 갑자기 그 좀 인간적인 면모 같은 것들을 어필하는 이것보다는 그냥 어떤 허위의 사실, 왜곡된 프레임 여기에 진짜 강단 있고 씩씩하게 뚫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이고 또 박수현 의원은 박수현 의원의 스타일이 있는데 왜 저게 저렇게 흠이 될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맞습니다. 늘 하지만서도 정치는 역시 명분의 문제이고 당이 박수현 후보에 대한 문제를 갖다 처리하는 데에서도 당연히 후보로 이제 받아들이는 데에 대한 명분은 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보로 내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명분은 도대체 뭘까? 명분 없어요. 그거에 대한 명분을 당이 만약에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 부분 때문에라도 그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원 지지자의 한 명으로서 참 찬성하기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냥 뭐 이왕 벌써 시간이 1시간 40분 됐으니까 네. 뭐 10분 정도 더 하시죠, 뭐. 예. 예. 뭐 서울시장 이야기 좀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서울시장 목표로 하고 계시니까. 예. 진짜 서울시장 처음에 이거도 하나 제가 좀 묻고 가야 될 게 사면 복권 때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복권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도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지방선거에서 뭔가 역할을 하라는 청와대 사인 아니냐 이렇게 또 깔때기를 들이대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정치적 워딩이고요. 예. 본심은 대통령께서 늘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의미는 저는 이번에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것을 제가 정치적으로 활용해갖고 정치적 레토릭을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이제 대통령님도 좀 팔아먹고 그런 건데 그런 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권되고 나서 정치적으로 자꾸 결부시키니까
이제 한병도가 또 절친 나오잖아요. 그 네. 전화하면, 아이씨, XX, 제발 우리 좀 팔아먹지 말라고, 인간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제가 정치적으로 좀 활용한 거고, 어쨌든 뭐 이제 지금 그 경선 국면에선 그 대통령님과 이제 가깝다라고 하는 가급적 이제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솔직한 심정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 포장할수록 요즘 이미지 별로 안 좋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탁 털고 이제 특히 우리 대통령님 팔아먹는 거 맞아요. 요즘 예. 사람들이 아닌 것 싫어해요. 같아요. 예. 그 저는 그때 팔고 일찍이 팔았으니까 이제 전 도매업자입니다. 소매업자. 지금 팔아먹는 사람은 소매업자. 근데 정말 솔직하시네. 이런 말씀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또 오오오 하면서 듣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나 정치를 저도 늘 정치는 데이터를 갖고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9월쯤에 혹시 연말이나 3월 1일쯤까지 사면 복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좀 했어요. 하고 그때 이제 그 세 가지 조건 사전 조건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 복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복권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행보를 밟을 것이냐. 둘째,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합당을 할 것이다. 여기 두 번째 그 설정입니다. 네. 셋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이 되고 그러면 보수의 적자 자리를 놓고 싸우는데 그 자리가 서울시장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지율은 쭉 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서울시장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유한국당과 바미당과 서울시장을 놓고 경선을 하면서 누가 보수의 가장 지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고 경선을 하되 경쟁을 하되 그게 서울시장 자리가 될 것이다.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보수의 1등이 되는 게 목표다. 그래서 무조건 안철수는 서울시장 나온다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와 박원순 구도는 옳지 않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4년은 조금 더 지금 누가 박원순 시장님의 하는 것을 그대로 승계를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급격하고 좀 더 이제는 도전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12월 29일 날 복권이 되자마자 안철수 대표가 바로 저한테 고춧가루를 뿌려요. 왜 복권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해라.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자락을 깔아주는구나. 이건 안철수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의 조건과 상황 설정이 맞았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부터 그 9월, 10월서부터 데이터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울시장 나간다. 복권 한 대 많은 거고. 근데 이 조건이 우리가 설정했던 조건이 100% 일치되면서 이제까지 준비됐던 것을 갖고 뛰기 시작한 거죠. 이 얘기를 계속할까요? 자, 네. 내용을 서울시장 내용도 계속해. 예,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 하면요. 너무 길면 네, 지루해지니까. 지루하죠. 자, 서울시장은요. 계장 과장이 할 일을 서울시장이 하면 안 됩니다. 계장 과장이. 자, 서울시장은 뭐냐면요. 시장으로서 서울시 10년 뒤, 20년 뒤 서울시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라고 하는 커다란 물줄기를 잡아주는 자리예요. 이 물줄기는 어떻게 무엇으로 잡냐면 재정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영에 대한 상상력, 재정에 대한 확보력, 이걸 갖고 이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과단성 있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게 서울시장의 롤입니다. 네. 제가 계산한 지금은 이제 뭐 그 공무원들 예산 대비하면 다른 정책 분야 다 치우고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예산한 것은 미니멈 4년 동안 25조에서 맥시멈 35조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경직성 예산 말고 서울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그러면요. 역대 서울시장 중에 가장 막강한 예산을 씁니다. 이거 만들어내는 건 저만의 능력입니다. 그럼 1년에 최소한 5조에서 많게는 8조까지 쓸 수 있어요. 20조에서 28조 정도 그 러프하게 하면. 근데 이거를 비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는 이미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자생력이 키워진 아이들이야. 여기는 굳이 손을 안 대도 됩니다. 여기는 그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영향이 잘 되는데 부족한데 이런 데만 조금씩 하면 되고 여기를 제외한 비강남권, 강북과 영등포, 금천, 구로까지를 포함한 여기는 지금까지 7년 동안
MB 오세훈 박 시장님 이때까지 약 한 10년에서 12, 13년 동안 여기는 영양실조가 걸렸던 데예요. 영양실조가 걸린 곳을 뭘 강요했냐면 다이어트 하라 그랬어요. 구조조정하라. 살림살이에 맞게 살아라. 그렇죠. 더 쉽게 얘기할까요? 너희는 원래 2003년도 서울을 리셋할 때, 재세팅할 때 너네는 가난한 동네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난하게 살아. 이게 전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과 비강남권에 이게 무슨 불균형, 격차 이런 게 아니에요. 2003년도에 서울을 종세분할 때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미안해. 그냥 가난하게 살아. 근데 이 부분은 예. 박원순 시장님 쪽에서 반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필요하죠. 예. 반론 왜냐면은 때문에. 지금 그 이명박 오세훈 시절과 같이 묶여버렸거든. 박원순 시장 쪽에서 뭔 소리냐? 골 뛸게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냥 그 마구 빚을 끌어다가 막 그냥 경영을 예. 막 엉망진창으로 했을 때고 박 시장님이 7년 동안 잘 꼼꼼하게 다루면서 재정도 안정화시켜 놓고 잘했어요. 그리고 이 4년도 이 모습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후의 4년은 정말 재정과 경영에 대한 결단력과 깡다고 있고 전체의 빅픽처를 좀 조금 더 세련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오면은 박 시장님 정책은 그대로 승계를 하면서 조금 더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가는데 서울이 젊은 세대들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핵심입니다. 서울은 이런 거예요. 30대가 경기도에 새로운 집을 가서 살 돈으로 강북이나 이런 데 그 비강남권 가면 같은 돈으로 너무 살기 싫은 집에 삽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세대 30대 젊은 부부들이 떠나는데 이 젊은 세대는 경제 역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점차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조사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말이죠. 일단 복당부터 하시고. 아니, 그 정봉주 지금 발언은 반론 여지가 맞죠? 반론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네. 서울시장 도전의 기회를 주면 박원순 시장님과 서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비강남권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네. 일단 복당부터 하시고. 지금서부터 이제 서울시장 얘기하면 제가 5시간 얘기합니다. 네. 복당이 되고, 예. 민주당 후보로, 예비 후보로 경선에 참여하시면, 그때 서울시정 그럼요. 이야기를 예. 그때 다시 하시죠.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시안 보도 이야기로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민국파 씨, 예.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 이분은 고소 안 하세요? 그러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길. 아, 그래 주기를. 그래요? 그 약간 지금 무시하는 이제, 작전? 그분이 이제 지금 실검순위 올라와 있는데 그거 한번 쭉 보세요. 그분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사람들이 계속 하면서 이게 좋아서 지금 실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문제점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제가 만약에 응대를 해주면 이제는 난 봉도사하고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 그 민국파 씨 뭐 주장은 지금 계속 지금 반박으로 깨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제가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예. 예. 그 박훈 변호사 아시죠? 그 부러진 화살, 그 실제 모델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그 이상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그 영화 김광석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서혜순 씨 변호인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봉도사님 주장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변호인을 자임을 하고 나셨어요. 그 A 씨 변호를 자기가 하겠다 막 이러면서 그거 보셨어요? 봤는데요. 제가 근데 이제 이 상황에 숟가락 얹고 뭐 편승하고 같이 가는 거는 뭐 본인의 판단이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면 법적 관계에 대한 파악이 있고 뛰어드는 게 맞죠. A 씨는 계속 그 입장문에서 저더러 자기를 고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가해자가 그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한 케이스가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뭐 명예훼손 이런 거
그렇게 되면 그분이 무슨 주장을 하고 예. 보도가 뭐가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분 주장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분은 정상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보도 기사 쓰면서 틀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사를 쓴 기자. 그러면 그 A 씨는 지금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자꾸 고소하래요. 근데 어느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이제까지 이 그 미투에서도 없는 케이스예요. 근데 그분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데 무슨 변론을 해요? 박훈 변호사는. 뭘 변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뛰어들어서 뭐 실검 순위에 좀 올라가고 싶은 이런 거쯤으로밖에 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게요. 예. 그리고 민국파 같은 경우도 그냥 증언을 했고 시간을 달리 증언했고 지금 깨지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사건에 민국파 씨가 우리 사건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 수행비서가 아니고 그건 본인의 주장이다. 본인의 예. 주장이죠. 예. 그리고 그 다른 지금 미고스 회원들도 거기 미고스 카페 가면 너가 언제 수행했어? 너 우리하고 같이 그때 회의하고 있었잖아. 이런 걸 좀 막 올라오니까 그냥 그거 알아서 그냥 얘기하세요. 예, 그 굳이 상대를 안 해도 되는. 예, 우리 근데 그 열차 달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열차가 막 지르면 그 동네 이제 그 멍씨가 깜짝 놀라서 막 짖거든요. 그래도 열차는 달리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 진실은 예. 이제 검찰 손에 넘어갔어요. 법적으로 넘어갔으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예. 이 문제로 그 어느 누구도 제 발목을 좀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이제 앞으로 기껏 살아봐야 이제 한 70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피부 왜 그렇게 좋아요? 아니 이제 나이 40 갔대는데 뭐. 고생했다고 그러시는데 얼굴 피부로는 전혀 고생할 얼굴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고생한 얼굴은 하수장 아니, 얼굴이지. 저는 그래서 우리 하평론가님도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게 이제 가장 그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거거든요. 긍정의 에너지는 서울시장 후보 중에 제가 가장 양이 큽니다. 열정의 에너지는요. 5천만 분의 1입니다. 피부과 다니세요? 피부과 가끔씩 하죠. 아, 예. 어디 다니세요? 예, 나중에 슬그머니 알려드릴게요. 여기 PPL 없잖아요. 자, 오늘 우리 정치신세계 UBC 인터뷰 정봉주 전 의원 예. 네, 모시고 거의 2시간 가까이 예. 이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복당부터 하시고 예, 복당하시면 민주당 후보로 저 무소속은 저희 방송에 못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민주당만 예. 부릅니다. 두 분이 지금 민주당 그 당 대표에게 반드시 복당시켜라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추미애 대표님, 저 어제 비판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아니 왜 복당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 예, 복당 무사히 돼서 서울시 시장 후보 경선 좀 더 신나고 재밌게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면은, 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면 명분이 분명히 서는 판단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양자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서도 사실 지지자들이 가장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도 사실 복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저도 뭐 기대하고 또 희망하고, 까지만 합니다. 예측은 안 합니다. 자, 저도 마지막 우리 한마디. 도사님 마지막 예. 한마디. 정봉주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 어용 방송을 예. 자처하는 UBC와 정치 신세계 오늘 정봉주 전 의원님 만나 뵙고요. 정말 복당에 대해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당 안 되면 오늘이 그냥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시 또 팟캐스트계로 끌려오셔야 돼. 자,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욱, 하승주 정봉주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